인디자인은 편집 전문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작업은 인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입툴의 활용 방법, 짧은 단어로 구성된 캐릭터 글자를 포맷하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하고 편리한 단축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T를 누릅니다. 문서 상단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텍스트 프레임을 그린 후 대문자로 캐릭터 포맷을 입력합니다. 방금 입력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단축키 컨트롤 6을 누르면 컨트롤 패널의 폰트 영역에서 서체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서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곳에 원하는 서체의 첫 스펠링을 입력한 후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폰트를 선택할 수 있고 위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 캐릭터 패널을 엽니다. 캐릭터 패널에서도 컨트롤 패널과 같이 폰트 필드에 클릭하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폰트를 선택할 수 있고 위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입력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상태로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는 미니언 프로, 스타일은 세미 볼드를 선택합니다. 폰트 사이즈에 50포인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대문자로 입력된 글자를 대소문자가 조합된 제목 글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 포맷이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타입, 체인지 케이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어퍼케이스를 선택하면 모든 영문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어케이스를 선택하면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케이스 메뉴를 선택하면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센텐스 케이스 메뉴를 선택하면 각각의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케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대소문자로 입력한 글자를 제목 글자로 변경합니다. 단어 끝에 클릭하여 커서를 삽입한 후 카피라이트 마크를 입력하기 위해 Alt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넘패드에서 숫자 0, 1, 6, 9를 누릅니다. 이때 숫자는 반드시 키보드 오른쪽에 모아놓은 넘패드에 있는 숫자를 눌러야 합니다. 추가한 카피라이트 마크를 선택하여 하이라이트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슈퍼스크립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카피라이트 마크가 위첨자로 변경되어 크기도 작아지고 기준선도 위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펠링 F의 오른쪽에 커서를 삽입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커닝에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삽입된 커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가
넓어집니다. 캐릭터를 선택하여 하이라이트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트래킹에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선택된 단어의 글자 사이가 좁아집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은 커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선택한 단어의 공간은 트래킹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닝 드랍다운 메뉴는 옵티컬과 매트릭스, 그리고 간격을 좁혀주는 음수, 기본 간격을 유지하는 0, 간격을 넓혀주는 양수 옵션을 제공합니다. 옵티컬을 선택하면 글자의 공간 특성에 맞게 시각적으로 사람의 눈에 적합한 공간을 조절합니다. 매트릭스를 선택하면 기계적 공간을 사용합니다. 커닝과 트래킹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커닝의 단축키인 Alt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글자 사이의 공간을 5씩 좁게 조절할 수 있고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글자 사이의 공간을 5씩 넓게 조절합니다. 트래킹도 커닝과 동일한 단축키를 사용하는데 단어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한 후 트래킹의 단축키인 Alt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선택한 단어의 글자 사이 공간을 5씩 좁게 만들 수 있고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선택한 단어의 글자 사이 공간을 5씩 넓게 조절합니다. 캐릭터 포맷 카피라이트를 하이라이트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커닝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매트릭스를 선택하고 트래킹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0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올 캡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타입, 체인지 케이스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된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바뀝니다. 캐릭터 포맷 카피라이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스몰 캡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는 원래 크기의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모두 작은 크기의 대문자로 바뀝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텍스트 프레임 옵션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B를 누릅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후 베이스라인 옵션스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스 대화 상자의 오프셋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ffset, accent를 선택하면 텍스트가 텍스트 프레임 상단 경계로부터 약간 아래에 놓입니다. offset, cap height를 선택하면 프레임 외곽에 대문자가 닿습니다. offset, 리딩을 선택하면 글줄 한 줄 간격 다음에 텍스트가 놓입니다. offset, x height를 선택하면 소문자 상단이 텍스트 프레임에 놓입니다. offset, fixed를 선택하면 텍스트 소문자 높이의 절반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프레임 상단 경계선에 놓입니다. 이때 얼마나 공간을 벌려 놓을지를 min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min에 1cm를 입력하고 텍스트 기준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min은 픽스드 옵션에서만
기능이 작동합니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기 위해 캔슬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T를 눌러 타입 툴을 선택한 후 캐릭터 포맷을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언더라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U를 누릅니다. 선택한 단어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컨트롤 패널에서 언더라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언더라인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웨이트에 3포인트, 오프셋에 4포인트를 입력한 후 타입은 띡딘, 컬러는 그린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기준선으로부터 4포인트 떨어진 위치에 두께 3포인트, 두 줄짜리 초록색 밑줄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언더라인 옵션스 대화 상자는 컨트롤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플라이아웃 메뉴를 클릭해 언더라인 옵션스를 선택해도 동일한 언더라인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밑줄의 스타일이 변경된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언더라인을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 Shift Ctrl U를 눌러 밑줄을 제거합니다. 캐릭터 포맷 카피라이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스트라이크 드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슬래시를 누릅니다. 글자를 가로지르는 선이 추가됩니다. 스트라이크 드로 라인이 그어진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컨트롤 패널에서 스트라이크 드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트라이크 드로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웨이트에 5포인트를 입력하고 타입은 웨이비, 컬러는 레드 핑크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언더라인 옵션스 대화 상자와 마찬가지로 방금 보셨던 스트라이크 드로 옵션스 대화 상자는 컨트롤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플라이아웃 메뉴를 클릭해 스트라이크 드로 옵션스를 선택해도 동일한 스트라이크 드로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드로의 스타일이 변경된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중간을 가로지르는 줄인 스트라이크 드로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 Shift Ctrl 슬래시를 눌러 글자를 가로지르는 선을 제거합니다. 포맷을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스큐에 25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선택된 글자만 25도 오른쪽으로 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포맷 옵션처럼 스큐도 단축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 또는 캐릭터 패널의 스큐 입력란을 클릭하고 위 화살표를 누르면 기울기가 1도씩 오른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기울기가 1도씩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Shift 위 화살표를 누르면 기울기가 4도씩 오른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고 Shift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기울기가 4도씩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하이라이트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버티컬 스케일 입력란에 20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글자가 위로 2배 더 길어집니다. 캐릭터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캐릭터 패널에서 버티컬 스케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100%를 선택하여 원래 글자 크기로 되돌립니다. 캐릭터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호리존털 스케일 입력란에 5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글자가 50% 날씬해집니다. 캐릭터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캐릭터 패널에서 호리존털 스케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100%를 선택하여 원래 글자 크기로 되돌립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버티컬 스케일 옵션에서 글자를 세로로 더 길거나 짧게 만들 수 있고 호리존털 스케일 옵션에서 글자를 더 뚱뚱하거나 날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체가 처음 디자인될 때 가장 적정한 비율로 제작되므로 가능한 한 서체의 원래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로 또는 세로 비율을 변경하고 싶다면 원본 서체 비율에서 약간만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피라인 마크를 하이라이트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서브스크립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위첨자가 아래첨자로 변경되어 글자 크기도 작고 위치도 아래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스크립트와 서브스크립트는 논문과 같은 문서를 집필할 때 각 줄을 추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카피라인 마크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다시 서브스크립트 아이콘을 클릭해 아래 첨자를 해제합니다. 글자 크기가 원래 크기로 되돌아오고 위치도 원래 기준선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슈퍼스크립트와 서브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준선의 위치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피라이트 마크가 하이라이트 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베이스라인 쉬프트 입력란에 10포인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글자 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기준선만 10포인트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카피라인 마크가 하이라이트 된 상태에서 캐릭터 패널에서 베이스라인 쉬프트 입력란에 마이너스 20포인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글자 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기준선만 20포인트만큼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하여 기준선의 위치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피라인 마크를 하이라이트한 후 키보드에서 Alt, Shift, 위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기준선을 1포인트씩 위로 이동할 수 있고 Alt, Shift, 아래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기준선을 1포인트씩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Fitting, Fit Frame to Content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Alt C를 눌러 텍스트 프레임 크기를 텍스트에 맞춥니다. 프레임을 컨텐츠에 맞추면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좌우 공간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문서를 클릭하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캐릭터 패널과 동일한 텍스트 포맷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캐릭터 패널이나 또는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포맷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타입 툴의 활용 방법, 짧은 단어로 구성된 캐릭터 글자를 포맷하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하고 편리한 단축키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